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우리 수업 시작한 지로는 4주 차이지만 화장품 제조 공정론은 우리 3주 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1절 3월 1일이 결강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4주 차지만 3-2강에 해당이 됩니다. 자, 1교시 3-2강, 4주차 1교시지만 3-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눌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냐면 화장품의 기술적인 요소 이런 것들 중에서도 특히 가용화라든가 유화라든가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눴고요. 그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주요 기술이라고 하는 3대 기술에 대해서 가용화는 원리가 뭐고 또 어떤 제품들이 있고 또 유화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으며 그 원리가 무엇인지 또 분산은 어떠한 공정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떠한 제품들이 분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시중에서 시판이 되는 그런 제품들 중에 가용화 제품, 유화 제품, 분산 제품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러한 기술적인 요소하고 덧붙여서 그러면 화장품을 품질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고요. 특히 품질 요소 중에서 기술적인 요소는 앞에서 실제로 응용하는 기술들이 어떠한 공정들인지에 대해서 했지만은 그 공정들을 통해서 나온 제품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요소로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세 번째가 유효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은 우리 인체에 직접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극이라든가 혹은 어떤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성은 무자극이나 무알러지, 자극이 이제 적은 그러한 형태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됐고요. 안정성은 화장품이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변질이라든가 또는 상해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부패가 되거나 그러한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안정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유효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적인 그런 영향을 갖다 주는지 예를 들자면 미백 기능이라든지 또는 주름 개선이라든지 또는 자외선 차단이라든지 어떤 탄력 또는 보습 뭐 등등의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은 이제 유효성적인 측면이 될 거예요. 그와 관련된 기술로는 어떤 안정과 관련된 거는 면역학이라든가 경피 흡수, 안정성과 관련된 거는 이제 특히 이제 계면화학적인 특징, 또 미생물학적인 특징, 그리고 유효성인 측면에서는 피부 생리학, 양리학, 생리활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관련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또 다른 측면의 화장품의 품질 요소는 바로 감성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느낌도 좋아야 되고 또 심리적인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요소로 판단을 하냐 하면은 첫 번째가 감성적인 요소로서는 사용감 또는 사용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러움인지 부드러움인지 혹은 잘 뭐 화장이 먹는다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그런 요소들 또는 지속성, 밀착감 이런 것들은 사용감, 사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각적인 효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라든가 편한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밝은 그런 톤을 갖다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화장품인데, 바로 색상 측면에서는 유행이라든가 또 어떤 취향, 본인의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취향이나 기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감성적인 요소의 색상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감성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향치예요. 향.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향의 특성들. 어떤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특징을 갖다 나타내는, 예, 그런 요소들도 있을 테고요. 또는 지속성, 향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또는 그 취향 또는 기호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감성과 연관을 갖다 짓고 있는 그런 이제 요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물론 관련 기술들도 뭐 관능적인 부분, 또 유동학적인, 심리학적인, 색채학적인, 또는 향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대뇌 피질이라든가 또 변연계 이런 데서 이제 그 향에 의해서 전달되는 그런 신호들을 갖다가 통해서 어떤 이제 반응을 갖다 이제 가져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요소들이 전부 화장품의 품질 요소로 관련이 되는, 크게 기술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실제 이제 우리 화장품의 어떤 이제 산업적인 특성을 갖다 한번 살펴본다면, 첫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2021년 2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화장품 제조 생산 현황을 보면은, 제조업소가 2018년 기준이에요. 이거는 2018년 말, 예, 기준이고요. 그때까지 자료 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2018년 말 기준으로 2097개 업소. 예. 제조업소 자체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 실적 보고 업체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밑에가 이제 생산 실적을 갖다가 보고한 업체 기준으로 보면 6,487개 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제조업소하고 생산업소 수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중복이 되거나 뭐 아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인증을 갖다 하게 되는 CGMP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는 사실은 2021년 2월 1일 최근까지, 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찾아보니까는 201개소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간에 35개 업체가 취소를 했거나 또는 폐업을 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CGMP 인증을 받고 있는 업체는 166개 업체에 해당이 되고요. 제조 판매업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 판매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과 최근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바로 책임 판매업을 하는 이 두 개를 합한 거죠. 그래서 제조 판매업자는 12,673개. 예, 이거에 2018년 12월 말 기준의 데이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현재 2020년에 화장품 산업 분석 보고서가 아직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2019년에 나와 있었던 분석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소, 즉 제조 판매업자들로 봤을 때는 12,673개 업체이다 보니까 한 군데 한 명씩만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12,000명이 필요해요. 굉장히 우리가 졸업 후에 진출할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 산업의 현황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요거는 또 2018년도까지의 통계가 이제는 아예 업체별로 통계를 갖다 나타내질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2019년 연감 자료를 갖다 보더라도 거기에는 이렇게 업체별로 나타나 있지는 않고, 또 뭐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런 거 별로 또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요. 2014년, 2015년 말까지를 갖다가 이제 기준을 해서 봤을 때는 역시 1위는 굳건하게 아모레퍼시픽, 2위도 굳건하게 LG생활건강.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위부터 이제 지금 막 뒤바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저 이제 순위가 이제 많이 뒤바뀌고 있고, 한국콜마라든가 특히 밑에 있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이 OEM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 데인데요. 예,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에이블 CNC, 에이블 CNC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샤, 그쵸? 미샤의 이제 회사가 이름은 에이블 CNC로 되어 있고요. 뭐 애터미, 애경산업 뭐 등등 이렇게 상위권에 전부 대략 한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 오르내리고 여기서 또 빠지고 새로운 업체가 올라오긴 하는데 대략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를 기준했을 때 2019년까지의 통계, 2019년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은 2018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당당히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굴지의 그런 이제 화장품 기업하고 어깨를 견줄 정도로 12위예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게 사실은 조금 떨어진 거고요. 2015년 이때까지는 막 치고 올라와서 7위까지도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간 그런 이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이 2018년 기준 15위인데 12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62위 여기가 이제 해븐비라고 하는 이제 업체고요. 그다음에 78위가 에이블 CNC 아까 말씀드렸던 미샤 이런 것들이 100대 기업, 세계에서 100대 기업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은 요 상위 쪽에 이 그 중국의 업체들이 꽤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중국은 인구수도 많고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는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한 이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화장품 산업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느냐? 시장 구조라든가 제품 생산이라든가 제품 수요적인 측면에서 시장 구조는 굉장히 다양한 유통 경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쵸? 편집샵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뭐 대리점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유통 경로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또 뭐 샵이라든가 이제 다양한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제품 생산 부분에서는 이제는 이제 전에는 대량 생산 소품종 이랬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굉장히 그 품종의 양이 품종의 종류가 다양화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형이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고요. 제품 수요 측면에서는 뭐 세계적인 추세가 소득 수준이 점점 향상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왜냐하면 수요가 그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고 조금 윤택한 생활을 갖다 이제 하게 되면은 건강 그리고 미에 대한 관심들을 갖다 더 갖게 되기 때문에 소득 수준 향상과 더불어서 수요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면서도 기호성이라든가 유행성 그리고 또 유효성 이런 것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을 점점 찾아가는 그런 이제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 수요 패턴을 보면은 화장품의 수요 패턴은 이미 뭐 오래전부터 인용이 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단순한 미, 그 다음에 안전성, 사용성 이런 것들이 주가 됐었는데 80년대 들어와서는 안전성하고 그 다음에 유용성, 효과성이죠.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 영양 공급이라든가 세포 활성화, 피부 보호 이런 측면에 90년대 들어가면 이제 소비 패턴이 굉장히 다양화돼요. 젊은 층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중년층 이런 사람들도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어떤 미에 대한 또 자기의 어떤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2000년대 들어와서는 고령화 시대가 우리나라가 이제 도래하면서 어떤 주름 개선이라든가 또 젊어지는 이런 류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갖다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품질이라든가 또 어떤 보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안전성 그리고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전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화장품의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요소 중에서 품질과 연관이 된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사용적인 감성적인 부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품질 관리 측면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사용성은 이제 아까 이제 사용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기술적인 그 품질 요소 중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전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측면에서의 품질 보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안전성인 경우에는 패치 테스트라든가 그렇죠? 인체 적용 시험이라든가 뭐 안전성 시험, 중금속 시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테고 안정성에서는 물리학적인 안정성들, 광 안정성, 온도 안전성, 또 어떤 습도에 대한 또는 방부력 시험, 또 유효 성분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게 되는 거고 사용감 측면에서는 이제 관능 시험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물리학적인 이제 특성으로서는 발림성을 좌우하고 사용감을 좌우하는 어떤 점성이라든가 탄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찾게 되는 거고요. 유효성의 측면에서는 뭐 우리 늘 얘기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또는 보습, 그렇죠? 뭐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화장품의 시장 변화는 20세기, 21세기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20세기까지는 주로 화장품은 시장의 성격을 남성적이다. 즉 대량 생산을 하고 뭐 이런 형태였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여성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보다는 품질, 또 다변화, 섬세한 그런 요소들을 갖다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까지는 소비자의 구매 경향도 보면은 계획,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구매를 한데 반해서 21세기 넘어오면서는 충동 구매, 감성적인 구매 이런 것들이 많다. 저거 이쁜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품의 가격은 이제 저가였었는데 비해서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되면서 기능 이미지를 갖다 포함하면서 유의성도 추구를 하고 또 고가형이 그래도 인기를 갖다 끄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요. 생산 방식은 대량 생산, 획일적인데 반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갖다 하는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화장품의 시장 변화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경제 성장과 화장 문화 발달에 따라서 또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피부 노화 방지 이런 측면에서의 효능이라든가 효과의 어떤 기능성을 갖다가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제 의미였었던 청결, 보습, 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능성 화장품, 즉 치유의 개념 또는 노화를 지연하고 지연시키고 세포를 갖다 부활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화장품의 개념이 거기에 이제 담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 이런 요소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화장품 트렌드로 보면 국내 역시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신토부리이면서도 한방 컨셉에 그러면서도 기능성 제품을 갖다가 또 퓨전 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다. 유럽 코스메슈티컬 효능 위주 감성적인 요소들이 이제 발달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효능 미백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식품 기초 화장품의 접목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또 자외선 차단 대부분의 구분을 좀 해놓기는 했지만 국내나 유럽이나 일본 또는 뭐 미주, 미국까지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갖다 사실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
화장품의 이제 R&D는 뭐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수분이 부족해서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제 어떤 이제 기능적인 측면들이 전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는 도입이 되다 보니까 R&D 기술적인 측면들이 지속적으로 발달을 해온 거죠. 특히 초기의 기술은 간의 수공업적인 그런 이제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1950년대, 1960년대는 안정성을 갖다 이제 추구를 하면서 해외 기술을 도입을 하고 제조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고요. 70년대는 사용감, 자연스러운 사용감 또는 원료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고 8, 90년대 전기, 80년대부터 90년대 전기는 안전성, 유효성, 피부의 안전성이라든가 생물공학적인 응용이라든가 신제형이 개발이 되고 유효성을 갖다 평가하는 이런 부분이었었고요. 90년대 후반부터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능성에 지금 이제 역점을 두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 기능성이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위 코스메틱하고 파마슈티컬이라고 하는 즉 화장품과 의약품의 어떤 접목 형태인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산업의 R&D 기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보습, 미백, 주름 완화 또는 주름 개선이라고도 표현하죠. 각질 제거, 뭐 방부력, 뭐 이런 형태로 개발 원료들이 꾸준히 새로운 원료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백과 관련된 주름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의 어떤 원료들,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초기에 봤었던 거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미백만 하더라도 알부틴이나 뭐 코직 계통의 이거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비사보롤이라든가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가 뭐 당나무 추출물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주름 개선, 주름 완화만 하더라도 뭐 여기 지금 초기에는 뭐 APPA라든가 메디미네이라든가 이랬었는데 지금 뭐 레티놀부터 시작해서요, 그렇죠? 아데노신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프로테인 계열이라든가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원료 개발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 화장품 기술 동향은 이제 국내 9개로 본다면은 소재 부문, 제형 부문, 평가 부문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의 어떤 이제 기술들을 갖다 이제 평가하는 그런 요소들인데요. 뭐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는 특히 천연물들, 그렇죠? 한방 소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제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나노라든가 또는 이제 리포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국내에 이제 들어가 있고 평가 부분에서는 동물 대체 실험이니 또는 이제 피부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한다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국내에 이제 접목이 되고 있고요. 국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수준을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은 국내 대부분 업체들 아주 일부 업체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같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이더니 로레알이니 에스테로도와 견주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의 뭐 대등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들테크 정도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일반 대부분의 업체는 소재나 제형 기술, 평가 기술 부분에 있어서 소재 부분의 경우에는 열세고 제형 같은 경우는 거의 동등한 부분이고 평가 부분에서는 동등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위치를 본다면 저 정도 위치에 지금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기술 개발 수준에서는 세계적인 에스테로더라든가 로레알 쪽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또 중요도 측면에서는 시세이도 또 로레알 이런 데가 이제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G 뭐 무시 못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인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특허가 어떻게 이제 출원이 되고 있고, 특허가 어떻게 지금 이제 어떤 분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특히 기능성 화장품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특허가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그 표현 그거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우리나라는 화장품 법에 아예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요소인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대부분 포함이 되면서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OTC라고 하는 약국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약용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여기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 동향이에요. 2016년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뭐 거의 뭐 한 500건 이상 이렇게 이제 나타내다가 2017년, 18년에도 300건 이상, 400건, 500건 이렇게 이제 되는데, 19년, 20년은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2020년 통계예요. 2020년 통계인데 왜 떨어지냐? 당연하죠. 특허라는 것은 출원을 하고 얼마 정도? 아무리 빨라도 1년. 그리고 보통은 1년 5개월에서 2년까지 보통 등록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19년, 20년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그래프에서 보더라도 하늘색으로 나타낸 이런 정도의 출원 그런 경향을 갖다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화장품의 기술 개발 R&D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신소재를 갖다가 우선 이제 발굴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어떤 그 유효한 부분들을 갖다가 찾아내게 되면 걔네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쵸? 그 평가를 갖다 이제 하는 과정을 갖다 통해서 이제 화장품을 그러면 평가를 했더니 괜찮다. 신소재로서의 기능, 유효성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제형을 갖다 만들게 되겠죠. 제형은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형이 확보가 되면은 제품의 어떤 이제 효능 시험이라든가 임상 시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제품을 드디어 이제 만들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R&D 기술 흐름들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꼭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식품도 그렇고 또 의약품도 그렇고 비슷한 그런 어떤 패턴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화장품의 R&D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를 갖다 발굴하는 요소가 굉장히 이제 우선은 필요하고요. 천연물을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의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효능들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기술들,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효능의 평가라든가 유효성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완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형. 어떠한 제형으로 만들 것인지, 액상인지 아니면 유화 제형인지 크림 제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면 뭐예요?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화장품 R&D의 연구 방향들은 당초에는 뭐 사람을 갖다 이제 대상으로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90년대까지는
주로 제품을 위주로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80년대까지 제품을 위주로 개발이 됐던 것이 이제 90년대를 갖다 이제 거치면서 타겟이 이제 피부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피부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 그다음에 효과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패러다임을 갖다가 기술적인 패러다임을 갖다 이제 바꾸게 됐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활동 메커니즘이죠. 적용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즉 유효성이라는 거죠. 미백이냐, 주름 개선이냐, 피부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이제 중점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기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2010년대 셀, 세포죠. 우리 피부 세포라든가 진피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염두에 두게 되고 또 이것이 사람의 어떤 감성적인 요소 또 심리적인 요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까지 이제 영향을 뒀고요. 지금 2020년대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맞춤형 화장품. 개인별로 다 다른 개인 특성에 맞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뉴로 코스메틱. 뉴로는 뭐야? 신경, 정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지금 이제 어떤 컨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향후의 화장품 R&D 기술 개발 방향은 고객의 니즈에 따른 고객 니즈가 뭐야? 요구하는 제품들이는 거죠.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그런 개발 방향이 개성화, 특성화, 단순화, 세분화에 대응하면서 여기에 대응되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은 피부과학적인 요소, 소재개발적인 요소, 제형개발적인 요소, 평가기술,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대응이 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카테고리별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다 들어가는 건 이제 기능적인 요소들이 세포재생, 주름 개선, 보호습, 피부보호, 미백, 육모, 여드름 방지, 신소재, 신제형, 안전성, 또 방향 효과, 효과 실험 이런 그런 어떤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들을 갖다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화장품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요소들을 과거에 히트 상품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지만 이때는 한방 2004년도에 저가 화장품, 7년도에 비비크림, 13년도에 달팽이 크림, 14년도에 아이오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히트 상품으로 화장품이 이제는 주류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을 다 통틀었을 때예요. 그리고 2020년도, 작년도입니다. 올해가 2021년도 아니에요. 2020년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화장품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타격이 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홈쇼핑에서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거는 다 화장품이에요. 특히 GS 홈쇼핑 같은 데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노화, 주름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AHC 계열의 제품들 또 애경의 에이지 토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롯데홈쇼핑, CJ 쇼핑 다 통틀어서 AHC가 그래도 많은 성과를 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GS 홈쇼핑이나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류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았었던 걸로 보이고 나머지는 집에서 주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류, 패션 이런 것들에 이제 거의 관심이 집중이 돼 있었죠. 홈쇼핑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 히트 상품으로 본다면은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예전에는 가성비를 갖다 많이 따졌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자기 피부에 충실한 이런 것들이 언택트 소비를 갖다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루어졌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기본에 충실한 코어 소비가 그러한 것들을 내세우는 화장품들이 에이지2S라든가 AHC 계열의 이러한 이제 주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아이 계통의 그쵸? 눈가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팔린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어요. 자,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기술 로드맵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기능성 화장품 미백이냐 자외선 차단이냐 주름 개선이냐 복합이냐 아토피. 지금 이제 아토피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아토피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개선해서 가려움을 개선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한 제품들 또는 탈모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2021년, 22년, 23년을 거치면서 최종 목표를 갖다 이렇게 그 의료, 제약 이런 것과 연관이 된 파마시우티컬하고 연관이 된 코스메시우티컬 제품으로 지금 화장품을 갖다가 소재도 개발하고 제품도 개발하겠다. 그런 이제 야심찬 그런 이제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기능성 화장품의 중소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술 로드맵.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형이라든가 유효약품, 그다음 시험평가, 또 복합 기능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시장의 니즈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뿐만이 아니라 탈모 방지 또는 뭐 어떤 보습에 대한 효과, 또 여드름 개선 등등의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 있는 형태의 기술 로드맵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또 아토피 개선, 그렇죠? 이게 이제 기존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기존에 소위 이제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이었지만 추가가 된 아토피 개선 쪽의 경우에도 이렇게 마찬가지 로드맵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부착형 화장품. 부착형 화장품은 뭘까요? 그야말로 붙이는 거죠. 마스크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소의 소저나 효능 뭐 등등의 여러 가지를 갖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헤어 케어 쪽에도 이제 뭐라 그럴까 탈모 방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어떤 로드맵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예. 이러한 로드맵들은 이제 그때그때 새롭게 다시 업데이트되고 그런 특징들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마치겠습니다.